8장쯤 되면 이제 다이버전스 연애를 하는데 그 두 개를 묶어서 그린의 정리와 다이버스 정리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번에 설명드리고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이번 학기에 2국기 일반 수업 전체가 다 마무리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좀 열심히 힘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스핀 어라운드 온 엑시스에서 회전이에요. 회전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할 건데, 그래서 K 컴포넌트 오브 더 컬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부터 일단은 볼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 토네이도 같은 거, 토네이도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지면이 이렇게 있고 토네이도가 이렇게 형성되면은 영화를 가만히 보세요. 이제 예전에 나왔던 뭐 오지 마법사도 있고 만화에서, 아니면 토네이도 영화 보시면은 대부분 토네이도가 이렇게 형성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형성돼요. 항상 그렇지만은 시계 방향으로 형성된 토네이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연현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회전 연산자 컬의 오른손 법칙에서, 그래서 토네이도가 이렇게 회전하면은 왼손 법칙에서 IJ 컴포넌트가 바로 그 지면에 해당하고, 그러면은 회전하면은 회전력이 K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가지고 지면에 있던 것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죠. 만약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회전하고 시계 방향 회전했으면 오른손 법칙에서 땅으로 다 꺼졌을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으로 이렇게 막 눌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연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심사는 뭐냐면 이 토네이도가 이 토네이도라는 이 태풍 같은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왜 이렇게 해류 사진 같은 거 보셨죠?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이런 사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회전이 생기죠. 여기 토네이도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회전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안 생겼죠. 이런 데는 바람이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데 여기 밀집된 공간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 이제 토네이도 비슷한 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우 약해요. 바람이 거의 안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한 게, 토네이도가 이제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센 건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 기상도를 보고,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옵니다, 대피하세요 라는 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태풍이 있긴데 그렇게 별로 안 센데요, 그냥 집에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실제 태풍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태풍이 회전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걸, 이게 얼마나 센지 안 센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벡터 필드가 있으니까 어떤 회전이라든가 이런 벡터 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 내부에서 무슨 일이 발생, 회전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거는 요 사각형 영역에서 벡터 필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할 거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요런 영역에서 벡터 필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현재 지금 요 사각형을 따로 떼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간략하게 표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서포즈 때 F는 M
I 그리고 NJ 2차원에서만 생각해요. 이것을 벨로시티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 필드 F는 2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XY는 be a point in R. 여기서 R은 영역입니다. 이 네모난 사각형 영역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Y는 R 안의 점입니다. 그리고 A, B, a small rectangle with one corner of at XY that along with its interior lies entirely in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걸 작은 사각형, 그러니까 이 안을 한 이런 작은 사각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 점의 좌표를 x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y 플러스 델타 y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 이 토네이도는 되게 크잖아요. 그럼 큰 토네이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회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은데 지금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한 조각에서 여기에서 회전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보고 그걸 다 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렉탱글은 the side of the rectangle parallel to the coordinate axis have length of delta x, delta y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가정을 assume that the component m and n do not change sign. 부호는 안 바뀝니다. 부호가 바뀌면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더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m과 n의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in A에서.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벡터 필드 갑자기 확 꺾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이 필요해서 이 그림 좀 다시 화면에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큰 영역 R이 있었고요. 거기에 아까 작은 사각형 영역을 A라고 했죠. 그래서 이 A가 여기의 좌표가 dx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y 여기는 이 점, 요 네 점은 요점. 그러니까 요걸 좀 확대해서 이렇게 크게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he circular set of F along the boundary of A의 경계에서 즉 요 사각형에서 회전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for the bottom edge, the flow rate is approximately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현재 A라는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회전이 플로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면은 일단은 요 사각형에서 요 방향으로서 탄젠셜 벡터가 그러니까 요 i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플로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fxy에다가 i 컴포넌트 dx 하면 되죠. 길이가 델타 x니까. 그래서 바텀에서 일어나는 여기다 쓰면 잘 안 보이겠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옆에다 쓸게요. 자, 벡터 필드 F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은 여기 이 바텀에서 플로우는 얼마나 일어나면은 밑에 길이가 델타 i고 F 벡터는 요거니까 여기에 I 방향 프로젝션 시킨 거 요거죠. 이것이 바로 이걸로 해야겠네요. 예. 이것이 바로 F 벡터와 I 컴포넌트의 도트 프로덕트입니다. 요것에다가 델타 x만큼 곱하면은 그것이 바텀에서의 플로우 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플로우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단위 길이마다 얼마나 많은 흐름이 있었냐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5cm가 있는데 1cm에 2리터가 흐른다. 그럼 전체 5cm에서는 10m만큼 흐르겠죠. 5번 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는 일단은 바텀에서는 밑변에서는 여기죠. 여기서는 요 벡터 필드 여기 요 XY랑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F에다가 I 컴포넌트 F와 도트 프로덕트 I 컴포넌트에다가 델타 X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F라는 것은 뭐예요? I 번째 성분이 M이죠.
그리고 i번째 성분에다 이너프로티가 얘는 바로 m이고요. 현재 x, y라는 점에서 했으니까 m, xy, 델타 x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텀에서의 플로우 레이트가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텀에서는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변에서는요. 이 오른쪽 라이트에서는 오른쪽 변에서는 벡터 필드 이렇게 형성되니까 여기를 볼 거예요. 요거로 볼게요. 그러면은 F와 요거를 해야지 F와 제2번째 성분 이너 프로덕트 해야지 바로 요 성분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F와 제2번째 성분으로 도트 프로덕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F의 제2번째 성분은 라지 N이에요. 라지 N인데 그리고 여기다가 델타 Y, 왜냐면 길이가 델타 Y니까 요건데 F의 제2번째 성분은 라지 N이죠. 근데 점의 좌표가 X 플러스 델타 X Y니까는 얘는 라지 N의 X 플러스 델타 X Y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 dy, 델타 Y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탑에서는요. 탑에서는 벡터 필드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편의상 요 필드라고 하죠. 요걸로 하죠. 즉 x, y 플러스 델타 y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탑에서는요. 그러면은 현재 회전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게 되겠죠. 여기요. 예,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는 f 벡터와 마이너스 i 방향으로 회전 플로우 레이트는 f 벡터 여기서 i번 마이너스 i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f 벡터와 마이너스 i에다가 델타 x 길이 인데 어디에서요? 이 점에서, 그러니까 x, y 플러스 델타 y에서, 즉 마이너스 m x y 플러스 델타 y의 델타 x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레프트에서는 똑같이 요 벡터 필드로 보죠. 요걸로 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요만큼이 플로우 레이트가 될 거고 여기 전체 델타 y만큼 복합한 것이 플로우 레이트인데 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요 방향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j랑 도트 프로덕트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f 벡터에다 도트 프로덕트 마이너스 j에다가 전체의 구간의 길이 델타 y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디서요? x, y라는 점에서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n x, y 델타 y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하면은 요 4개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이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회전은 요 사각형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밑면에서의 회전율은 요거, 오른쪽에서 회전율은 요거, 위쪽에서의 회전율은 요거, 왼쪽에서 회전율은 요거예요.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요걸 좀 지워야겠는데 이게 안 지워지죠. 그래서 다 지우겠습니다. 예, 어차피 슬라이드에 있는 걸로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탑과 바텀에서 아래쪽 플로우 레이트랑 위에쪽 플로우 레이트를 합해요. 왜냐면은 둘 다 델타 x 값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합하면은 탑에서의 플로우 레이트는 마이너스 m x, y 플러스 델타 y의 델타 x고요. 그 다음에 바텀이니까는
탑은 요거고 탑에서 죄송합니다. 바텀에서는 여기 보면은 MDX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탑에서 바텀을 뺍니다. 예, 뺍니다. 왜냐면 방향이 반대라기 때문에 여기서 바텀 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M X Y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df dx라는 걸 정리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나누기 델타 x라고 했죠. 그리고 요런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만 빼면은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f를 x로 미분한 거에다가 디퍼렌셜 폼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도 m이라는 것이 현재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m을 y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델타 y만큼 곱한 거랑 근사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x는 공통인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right와 left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right와 left도 똑같이 right와 left도 똑같이 다 해주면은 여기 오타네.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예, 플러스입니다. 탑과 바텀을 더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마이너스 형태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레프트와 라이트를 합칠게요. 자,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 얘랑 얘 합치면 되죠. n x 플러스 델타 x y 델타 y 이것이 라이트고요. 레프트는 마이너스 n xy 델타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랑 요것만 따로 묶어서 나중에 나누기 델타 x 해주면은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좀 더 자세하게 n x 플러스 델타 x y 마이너스 n x y 얘는 여기다가 델타 x 나눠주고 델타 x 곱해주면은 요 녀석이 바로 n을 x에 관한 거니까 x로 편미분한 거랑 근사치를 구할 수 있고 델타 x 곱한 거로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n을 x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델타 x 곱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델타 y는 공통인수로 있었기 때문에 델타 y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아까 전에 했던 그 조그만 사각형 A 중심으로 회전은 어떻게 됐냐면은 요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근사가 되냐면은 n을 x로 편미분한 거에서 m을 y로 편미분한 거에 델타 x, 델타 y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나중에 뭘 나누냐면은 A의 면적 A의 면적인 델타 x, 델타
y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결국 무슨 얘기야? 단위 면적단 회전이 나와요. 그것을 회전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A의 주변에서 회전한 것을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회전 밀도가 나와요. 그래서 circulation density는 회전 밀도. 회전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어떻게 근사되냐면은 델타 x 델타에 나눠주니까 n을 x로 편미분한 거 그리고 m을 y로 편미분한 거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전 밀도가 돼요. 그 조그만 사각형 안에서요. 예, 그래서 we let 델타 x 델타 어프로치로 to define the circulation density of f at the point x, y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델타 x랑 델타 y가 0으로 가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한 f 벡터의 circulation density가 돼요. 회전 밀도가 됩니다. 어떤 거예요? 그 주어진 벨로시티 벡터 f의 회전 밀도가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서 K 컴포넌트 오브 컬인데 이건 뭐냐면은 회전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면 회전이 위로 생기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생기면은 회전이 힘이 아래 방향으로 생겨서 시계 반대 방향 회전하면은 컬 F와 K 방향 같은 방향이라서 양수가 내적하면 양수가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과 K를 내적하면은 반대 방향에서 내적한 음수가 됩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 보겠습니다. Circulation density of vector F. 벡터 필드 F의 회전 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뭐냐면은 바로 K component of the curl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N 여기서 죄송합니다. N이죠. N을 X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M을 Y로 편미분한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바로 Circulation Density of F입니다. 예, 함수 F의 회전 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컬 오브 F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요거는 그거 그라디언트 할 때서는 오브 연산자고 F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여기 참고로 여기 적었습니다. 컬 F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CURL 오브 F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컬 F는 회전 연산자여서 컬 F는 이 그레디언트 표시가 요거고 F 벡터 요거니까는 요거를 IJK 요걸로 하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행렬식 구하면 나오죠. 거기서 K 컴포넌트 보세요. K 컴포넌트가 바로 요거죠. 예, 이것이 바로 회전 밀도입니다. 이 식입니다. 그래서 K 컴포넌트 오브 더 컬이 요거입니다. 2차원에서는요. XY 성분에 있을 때는요. 요것만 남고 실제로는 요거에서 컬에서 이제 K번째 성분 뽑아서 생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the following vector field represent velocity of the gas flowing in the XY plane. 자, XY 평면에서 가스의 이렇게 속도 벡터를 나타낸 건데 A 보시면은
이렇게 밖으로 퍼져 나가고 있죠. 이거는 익스펜션 컴프레션, 그러니까 익스펜션은 확장되거나 컴프레션은 압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을 모이고 밖으로 퍼져 나가는 거를 익스펜션 컴프레션이라는데, 이거는 회전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컬이 0이에요. 회전이 없잖아요. 회전은 이런 게 회전이죠. 이거는 회전이 없기 때문에 컬 연산자 취함은 0이에요. 그래서 컬 연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전, 얼마나 회전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는 마이너스 CY, CJ일 때 그건 이제 이런 걸 나타내고요. 그때 이거는 회전하고 있죠. 회전이 EC만큼. 그러니까 C가 크면 클수록 회전이 더 커지고 C가 작으면 회전이 작아지고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어링 플로우에서 요거는 여기로 가면 작게 나오고 위로 가면 크게 나오는 거 YI라고 하는데, 이것도 회전, 이거는 회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만큼의 회전. 그리고 월풀 이펙트, 그러니까 월풀은 이게 그 뭐죠? 그거 우리가 이제 세탁기죠. 세탁기인데 그거는 컬 F는 0. 이거는 회전이 또 없다고 나오고요. 회전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는 회전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요. 직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회전은 이제 이런 게 회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컨셉은 회전하고, 이번에는 아까 이제 말했던 이런 익스펜션, 그러니까 펑하고 나가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몸속에 피는 몸속에서 회전하든가 아니면 피를 밖으로 뿜어내든가 아니면 수혈 받든가 들어오든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회전은 했고, 이번 두 번째 발사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 불러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플로우라는 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나갈 때,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항상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창문들이 열면은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되어 있죠. 문이 여기 있으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 노멀 벡터예요. 이것이 다 노멀 벡터인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이 노멀 벡터는 마이너스 J 방향이에요. 얘는요, I 방향. 얘는 J 방향. 얘는 마이너스 I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벡터가 있을 때 실제로 이 경계에서 나가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마이너스 J랑 이노 프로덕트에서 요만큼 해당하는 양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플로우 레이트를 보겠습니다. 플로우 레이트. 그래서 일단 바텀에서 볼게요. 바텀에서는 얼마나 많은 양이 나가냐면은 F와 마이너스 J 방향으로 얼마나 나가느냐 하면은 F와 마이너스 J 방향으로 곱한 다음에 델타 X만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F와 마이너스 J를 도트 프로덕트 한 다음에 구간의 길이만큼 곱하면 되겠죠. 어디에서요? 요 점에서요. 왜냐면 요 길이가 되게 짧다고 했으니까 요거나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F의 J번째 성분은 라지 N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J 붙으니까 마이너스 N XY 델타 X가 되는 거죠. 바텀에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 라이트에서요. 라이트에선 점이 여기입니다. X 플러스 델타 XY입니다. 그러면 요 벡터 필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의 노멀 벡터는 바로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 I죠.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나가나요? 바로 요만큼 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F와 I와 내적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F와 I와 도트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델타 Y네요. 요것이 바로 플로우 레이트가 되겠죠. 근데 F는 I 번째 성분이 라지 M이에요. 라지 M인데 점유의 좌표가 X 플러스 델타 X니까는 얘는 라지 M X 플러스 델타 X Y 델타 Y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탑에서는요. 탑에서는 여기 이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벡터 필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밖으로 여기서 노멀 방향이 J 방향이니까 실제로는 한 요만큼 나가겠죠. 이만큼 나가겠죠. 그러니까 F와 I, J와 도트 프로덕트 해서 될 겁니다. 그래서 탑에서는요. F와 J의 도트 프로덕트에다가 구간의 길이 델타 X만큼. 이것이 나간 양이 되겠네요. 나간 비율이 되겠네요. 근데 F 벡터와 점은 이 점에서 한다 했죠. X, Y 플러스 델타 Y. 그러니까는 N, X, Y 플러스 델타 Y에서 그리고 델타 X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냥 이 점에서 하거든요. 요 벡터 필드를 따라서 얼마만큼 나가냐면은 요 마이너스 I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만큼이 나갔네요. 이만큼이 밖으로 나갔네요.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I 방향. 이게 마이너스 I 방향이니까요. 요 방향으로 내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에서는 F와 마이너스 I 방향으로 내적한 양만큼 나갑니다. 거기다가 이 구간의 길이 델타 Y죠. 그래서 델타 Y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F의 I 번째 성분은 M이죠. 그러니까 M 점의 좌표는 X, Y. 그러니까 얘는 M X, Y인데 마이너스 I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부어붙이고 델타 Y가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M X, Y 델타 Y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성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사각형에서 나간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아까 회전하고 비슷하게 탑하고 바텀의 양 더하고 레프트, 라이트 양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둘을 더하면은 여기 슬라이드 나와 있죠. 탑하고 바텀 덜 더하면은 N X, Y, 델타 Y 델타 X 그리고 마이너스 N, X, Y, 델타 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아까 회전에서 했던 거 비슷하게 N 여기는 Y에 관한 변화만 있으니까 N을 Y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델타 Y 곱한 거랑 비슷하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델타 X는 공통인수였었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와 라이트 즉 요 오른쪽 벽과 왼쪽 벽을 통해서 나간 것들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M X 플러스 델타 X Y 델타 Y 마이너스 M X Y 델타 X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X만 변하죠. 그래서 요거는 근사시키면은 M을 X에 가서 편미분한 거에 델타 X로 분사가 돼요. 아, 여기 죄송합니다. 델타 Y인데. 그리고 델타 Y는 공통인수로 있었으니까 델타 Y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예, flow across rectangle boundary, 그러니까는 이 전체 영역 A를 통해서 나간 것은 flow across the boundary of A, 이 정사각형 영역 A의 바깥으로 통해서 경계통에서 빠져나간 것들은 둘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은 M을 X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N을 Y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델타 X, 델타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A의 면적 델타 X, 델타 Y로 나눠주면은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값이 바로 플럭스 덴시티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플럭스 덴시티라는 거예요. 요것이요. 그래서 우리 데피니션 보면요, 더 다이버전스 발산 or 플럭스 덴시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M을 X로 그리고 N을 Y로 편미분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플럭스 덴서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나가고 들어왔냐, 뭐 그런 밀도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발산,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F의 I번째 성분을 X로, F의 J번째 성분을 Y로 미분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도트 프로덕트 오브 이렇게 두 개로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은 이거는 스칼라니까는 벡터 같다가 아니고 다이버전스 오브 F,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플럭스 덴시티 이렇게 정의되고요. 여기서 이제 혼란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정의할 때는 도트 프로덕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도트가 안 붙으면은 그라디언트라는 거고, 도트가 붙으면은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혼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인데, 그라디언트는 스칼라 함수에 붙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함수에다가 그레디언트 붙이면 벡터 펑션이 벡터 밸류가 되는 거고, 벡터에다가 그라디언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됩니다. 다이버전스, 도트 프로덕트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이버전스 오브 F에서 이것은 하나의 상수가 됩니다. 스칼라가 됩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앞에서 말한 거, 이런 거. 얘는 지금 현재 퍼져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발산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익스펜션이나 컴프레서, 압축이나 확장 이런 거는 발산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버전스 EC가 되겠네요. 다이버전스 EC가 되겠네요. 이거는 퍼져나가거나 회전만 있을 뿐. 그러니까 이건 다이버전스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요. 이거는 퍼져나가는 게 있나요? 이것도 하나의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이버전스 0이에요. 얘는요. 월프 이펙트, 이것도 다이버전스 0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케이스 B, C, D는 2차원의 플로우 모델이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에서 다이버전스 제로면은, 이것이 다이버전스 제로라는 거는 밖에 나가는 것이 없다니까. 자, 똑같이 이렇게 물이 흐를 때 중간에 뭐 이렇게 뭉치거나 서로 이렇게 퍼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걸 비압축해서 인컴프레서블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비오-스톡스 방정식이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걸 따지는데, 지금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압축되거나 이렇게 퍼지거나 그런 게 아닌 걸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플로우와 플로우 인테그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로우라는 거는 벡터 필드 F에다 탄젠셜 벡터 도트 프로트에서 아크랭스 파라미터를 또 적분했습니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만약에 곡선 C가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이거를 회전, 서큘레이션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곡선 C에서 이제 닫힌 곡선, 폐곡선, 닫힌 폐곡선 C를 따라서 이걸 적분하는데 닫힌 폐곡선 C를 따라서 적분할 때 자, 보겠습니다. 이것이 닫힌 폐곡선 C예요. 여기서 인테그랄 곡선 C를 따라서 F와 탄젠셜 벡터 T를 도트 프로젝트해서 ds. 이것이 바로 플로우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거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거를 구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간을 좀 쪼갭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곡선 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편의상 요 사각형하고요. 요 사각형 두 개만 따로 떼서 볼게요. 요 두 개 따로, 두 개 말고 그럼 네 개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사각형만 볼게요. 요 네 개만요. 요 네 개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서 회전이 일어나요. 회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또 이렇게 또 여기서는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밑에서는 이렇게 일어났죠. 근데 요 내부에서의 회전 밀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의 회전 밀도는 n을 x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m을 y로 편미분한 건데 보세요. 현재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거를 합치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 합치고 요거 다 합치는 거예요. 각 dx, dy만큼.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중적분 이 곡선 C의 내부에 있는 모든 전체 영역을 다 R이라고 하면은 이중적분 R에 아까 말씀드린 이 회전 밀도를 다 합쳐요. 여기서 회전 밀도, 여기서 회전 밀도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나타내나 볼까요? 자, 여기서의 회전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회전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어떻게 돼요? 둘이 서로 상쇄가 돼서 사라져요. 즉, 이 부분은 회전이 안 일어나요. 또 여기랑 여기도 어떻게 돼요?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가니까 둘이 퍽 해서 상쇄되죠.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힘이니까 여기도 사라져요. 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위치는 똑같고 하나는 이렇게 똑같은 걸 흐르니까 여기도 여기도 힘이 상쇄돼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기는요. 하나는 이쪽, 하나 이쪽. 마찬가지로 둘이 탁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사라지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네 군데의 사각형에서 각각의 회전 밀도는 이 전체 사각형에서 밀도 회전 밀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즉 아까 전에 각각의 사각형에서 일어났던 요 회전 하나, 요거 회전 둘, 요 회전 셋, 요 회전 넷. 이 네 개를 다 합치면은 결국 이 큰 사각형에서의 회전 밀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요 사각형 네 개 회전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 요 네 개 사각형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합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네 개도 또 여기 회전 하면은 또 다 합쳐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쭉 다 합쳐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합치면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결국 요것만 남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둘은 같은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예요. 즉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서큘레이션 회전이 일어나는 건데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회전 전체 다 합한 건 뭐냐면은 이 바깥에서 탄젠셜 벡터와 F 벡터의 탄젠셜 컴포넌트의 합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내부의 어떤 변화는 내부의 변화량의 총합이잖아요. 이것은 경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부 전체적으로 안 봐도 우리가 경계만 보고서도 아 이게 얼마나 회전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토네이도도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토네이도도 우리가 토네이도가 센지 안 센지 직접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토네이도 내부의 회전 밀도는 이 토네이도 맨 겉에서의 경계에서 유닛 탄젠셜 벡터에다가 도트 프로덕트에서 아크렌스 파라미터로 합하면 돼요. 즉 우리가 토네이도의 겉에만 보고 아, 이 녀석이 센 녀석이고 안 센 녀석인가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네이도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별거 없네 그냥 있어. 근데 토네이도가 막 이러면은 큰일 났습니다 대피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세면 셀수록 F가 크다는 얘기고 F가 크다는 얘기는 회전 밀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네이도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겉에서 봤을 때 토네이도가 벡터 F가 이렇게 되게 약해.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은 바로 이게 회전 밀도가 되게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토네이도는 약한 녀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린에스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FTD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토네이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겉에서 토네이도 도는 것만 보고 아, 이 내부에서 회전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떤 정도 파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요. 그 똑같이 이제 다이버전스 폼, 플럭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곡선 C가 있을 때 곡선 C가 있고 여기서 여기로 이제 바꿔 나가면 이제 유닛 노멀 벡터가 있을 거예요. 벡터 필드는 뭐 이렇게 주어지고 그때 이 C 밖으로 나가는 벡터 필드 값은 즉 플로우는 곡선 C를 따라서 벡터 필드 F와 바깥으로 나가는 노멀 벡터를 내적해서 아크렌스 파라미터를 합치면 되죠. 근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까 전에 서큘레이션랑 똑같은 형식으로 전체 영역 R에서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플럭스 덴시티
플러스 덴서티의 총합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밖으로 나간 그러니까 어떤 물질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신체 내부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수분이 증발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체에서 수분이 증발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각 사람 몸속 다 들어서 각 점에서 여기 보면 수분 마이너스 1 빠졌습니다. 여기는 1 빠졌습니다. 이런 걸 다 계산해요? 아니죠. 사람 밖으로 얼마 나가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즉 내부의 변화량의 총합은 경계에서의 우리가 어떤 값으로 판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교실이 있어요. 아니면 교실이라고 하지 말고 아니면 여기 뭐 어떤 울타리가 있다고 해봐요. 울타리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 양이 50마리 있었어요. 근데 1시간 후 여기에 양이 45마리가 있어요. 근데 1시간 후에 45마리가 됐어요. 그럼 총 몇 마리? 5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간 거죠. 즉 내부의 양의 마리수의 변화는 5예요. 5마리 밖으로 나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1마리, 2마리 세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반대 다시 말하면은 이 울타리의 경계에서 뛰쳐나간 양이 몇 마리인지만 알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1마리 나갔습니다. 여기 안 나갔습니다. 여기 4마리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총 5마리가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다 합한 것은 이 내부의 변화량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이버전스, 아니 플럭스 다이버전스 노멀 폼의 그린 정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부의 총 에너지 혹은 뭐 동물, 사람 수 아니면 뭐 에너지, 수분 이런 거의 변화는 이 경계에서 밖으로 얼마만큼 나가는지만 알면은 내부의 변화량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비파괴 검사나 의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예. 내부의 변화량을 우리가 겉에서 내부의 어떤 변화를 겉에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극단적으로 응용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 표정을 보고 기분이 어떻다 하죠. 기분이 좋다 좋다 내면의 문제잖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얼굴 표정만 보고 아, 저 사람 기분 안 좋구나 알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다가 기분이 확 좋아졌어. 그러면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죠. 어떻게 해요? 심경의 변화는 곁에 나오는 얼굴 표정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면은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그린의 정리 2가지 형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verify the tangential from the green function, green theorem for the vector field 이거 f, x, y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유닛 서클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건 이미 앞에서 했었어요. 이거 2파이라는 건 이미 했었습니다. 이게 앞에서는 2파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선 C를 따라서 F 벡터의 탄젠셜 벡터 아크렉스 파라메터로 한 것은 아까 전에 2파이였는데, 자, 분명히 아까 그린의 정리에서 얘는 이중적분 R에다가 어떻게 되나요? M을 Y로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dx, dy는 아니고요. 여기를 da라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적분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플럭스니까 플럭스 덴시티를 플로우 덴시티, 서큘레이션 덴시티를 다 합친 것이 되겠죠. 그런데 n을 x로 편미분한 거. 현재 문제에서 n은 x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x는 1이고 그리고 m을
y로 편미분한 것은 현재 m이라는 것이 x-y니까 m을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중적분 R에서 2dA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얘는 2배의 이중적분 R da네요. 근데 이 R이라는 게 뭐냐면은 현재 C라는 것이 유니서클이잖아요. 이 C가 중심이 어쨌든 반지름이 1이죠. R은 이 원의 내부예요. 그러면은 중심이 어쨌든 반지름이 1의 내부의 면적 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2파이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이런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서큘레이션 폼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방식은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저런 식으로 해도 되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리파이드 노멀 폼 그러니까 플럭스가 우리가 얼만큼 뛰쳐나갔나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은 이 플럭스는 우리가 파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는지를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그린의 정리에서 이중적분 R인데 M을 X로 편미분한 거 그리고 N을 Y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DA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M을 X로 편미분합니다. 1이죠. N을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러니까 얘는 R 1, 0이니까 DA가 돼서 파이 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근데 이렇게 했었죠. 플로우는 이거다 해서 M 매개변수 넣고 dx, dy 매개변수 넣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린의 정리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편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evaluate the line integral인데 이번에 C는 square cut from the first quadrant by the lines x는 1, y는 1 이런 두 개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곡선 C가 뭐냐면은 이게 곡선 C예요. 예, 요 하얀 요거라고 할게요. 요게 바로 곡선 C입니다. 물론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겠죠.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이것이 바로 곡선 C입니다. 근데 이 곡선 C를 따라서 문제에서는 뭘 계산하라고 그랬냐면은 x, y, dy 마이너스 y죠, dx. 요거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으로 하면 요거를 4개로 나눠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요. 1번 선 따라서 그러니까 x는 t, y는 0 그리고 dx는 dt 이래서 대입해서 0에서 1까지 하고 2번 따라서는 어떻게 될까요? 2번은 x는 1, y는 t 그래서 dy는 이렇게 해서 1, 2, 3, 4, 4개 따라서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내부의 변화는 겉에서의 변화의 총합이랑 같은 개념으로 해서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중적분 R에 M X 죄송합니다. NX죠. 예.
이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이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식이 돼야 되나요? 인테그랄 곡선 C를 따라서 F 도트 T ds에 관한 것이 돼야 되죠. F 도트 T ds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F 도트 T ds였고 요걸 다시 좀 정리할게요. 이쪽으로. 자, 요 지우고 아이고 y제곱 dx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곡선 C를 따라서 F 도트 T ds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우리가 이걸 F 도트 ds라 생각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은 탄젠셜 폼은 이거죠. mdx ndy. 요거잖아요. 요거고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중적분 R의 n x m y d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m이 뭐예요? m이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n이 x y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m이 y제곱이고 n이 xy니까 여기에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이 주어진 적분식은 이중적분 R에다가 n을 x로 y죠. 마이너스 m을 y로 그러면 2y da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중적분 오브 R의 3y d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이 직사각형 R 영역은 x가 0부터 1까지 y가 0부터 1까지죠. 그러니까 얘는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3y dy dx 푸비니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로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됐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노멀 폼으로 보라고 그랬으니까요. 노멀 폼은 여기서 t 대신에 이제 노멀 벡터 n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노멀 벡터라면은 여기가 우리가 앞에서 노멀 벡터로 하면은 m dy 마이너스 n dx였어요. 얘는 m dy n dx였어요. 그리고 요것은 어떻게 되나요? 플럭스 덴시티 형태로 쓰면은 m을 x로 n을 y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d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m이 xy고 n이 y제곱이에요. 그래서 요 식에다 대입해보죠. 그러면은 얘는 이중적분인데 R 위에서 m을 x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을 y로 미분합니다. 죄송합니다. n이 마이너스니까 n은 플러스 y제곱해서 2y da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n하고 똑같으니까 n은 y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푸비니 정리해서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3y dy dx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1번, 2번, 3번, 4번 경로 다 따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긴 좀 귀찮은데 예, 이런 식으로 그림 정리를 쓰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벡터 필드 이거 적분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얘는 calculate the out of the flux of the vector field F. 이번 플럭스니까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는 플럭스 density를 전체적으로 해야겠네요. 자, 근데 across the square bounded by the lines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현재 사각형 영역이네요. 그러니까는 이런 영역이네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영역에서 곡선 C가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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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됐네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the out of the plus of the vector field F 그러니까 곡선 C를 따라서 F then dot out of the normal DS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얘는요 그림 정리에 의하면은 이중적분 오버 R에 M을 X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N을 Y로 편미분한 이것이 바로 플럭스 덴시티죠. 플럭스 덴시티를 그러니까 플럭스 밀도 다이버전스를 모 영역 내부에서 다 합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M은 뭐라고 줬냐면 EXY 그리고 N은 뭐라고 줬나요? Y3승을 줬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적분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중적분인데 M을 X로 편미분한 거 이걸 X로 편미분하니까 2Y 2의 XY승 더하기 N을 Y로 편미분한 거 3Y 제곱 DA가 됩니다.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적분 영역 R은 이 내부잖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Y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러니까 푸비니의 정리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2Y, 2의 XY, 3Y 제곱, DY, DX를 쓸 수 있겠네요. 왜 Y관에서 먼저 하냐면 이게 Y관 적분이 되거든요. 아니면 X에 관해서 먼저 해야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X로 먼저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MT 데리버티브 구하기 좀 힘들면은 그래서 뭐 이걸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얘 X에 관해서 적분해 보죠. 얘를 X 미분하면 Y가 튀어나오니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2의 XY승 그리고 3XY 제곱 이렇게 되네요. 얘 미분하면 얘 되고 얘 미분하면 얘 되니까 그리고 DY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4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으면요 요거의 매개변수 반정식 구하고 매개변수 그리고 노멀 벡터 다 그거 해가지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림 정리를 쓰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이제 큰 건 다 마무리됐고 간략한 거 한두 개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다이버전스 발산 정리입니다. 발산 정리인데 어떤 얘기냐면은 내부에서의 3차원으로 확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부에서의 뭐 총 변화량은 밖으로 빠져나간 것
것들의 합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2차원에서 그린 정리,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이걸 3차원으로 확장시킨 내용이에요. 예, 그거이고 다이버전스 시어렘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다. 내부의 변화량의 총합은 밖으로 나간 거의 총합과 같다.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수의 변화, 뭐 동물 수의 변화는 이 문을 통해 나간 동물 수의 수와 똑같다.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런 식이 되겠고, 그래서 다이버전스 시어렘에서 이제 이 벡터 필드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계산이니까 이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다이버전스 시어렘 설명까지 간략하게 마치고요. 예, 다이버전스 시어렘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시어렘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곡선 C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유닛 아웃워드 노멀 벡터가 있을 때 곡선 C를 따라서 F.N인데 여기서는 F.N을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이버전스 오브 F. 요거의 F입니다. 그래서 DS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중적분이라고 할게요. 여기 R. 그러니까 이 전체 영역 내부의 영역 R에서의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곡선 C를 따라서 F에다가 여기다가 F의 노멀 벡터를 합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약간 확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 곡선 C를 우리가 1차원으로 생각을 해요. 곡선 C를. 자, 그래서 이 C를 다 1차원 위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부터 B까지예요. 그럼 1차원에서 요 구간이 바로 곡선 C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유닛 아웃워드 벡터는 바로 요것이 바로 n 벡터가 돼요. 그리고 여기도 바로 바깥으로 향하는 벡터가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필드 F를 보겠습니다. 얘를 볼게요. 얘는 다이버전스 오브 F니까는 이거는 X 하나만 있다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YZ 성분이 없으니까요. YZ 성분이 없으니까 이거 되고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역 R이 바로 여기 되는 거고 요 양끝점이 바로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분 오브 R인데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가 되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오브 F는 df dx가 되고 아까 전에서 여기서 영역에 대한 건데 지금은 선에 대한 거니까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가 많이 쓰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경계면을 따라서 F와 M 도트의 내적이죠. 근데 경계면은 여기서 여기 양끝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F와 I. 근데 현재 F라는 것이 뭐예요? F는 바로 스몰 f. 이 F의 I 성분을 F라고 두면은 이건 뭐가 돼요? B에서의
FB와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지 말고 FB와 I와의 내적. 그리고 더하기 F의 A에서 그리고 여기서 노멀 방향 도트 프로덕트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F의 B 그리고 마이너스 F의 A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버즈 성분이 F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설명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스어렘이 다차원에서의 다이버전스 스어렘이 1차원으로 내려오면 바로 펀더멘탈 스어렘 캘큘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예.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the normal form of green function. 그리고 divergence theorem, all set integral function of vector 이렇게 이런 거.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차원, 그러니까 2차원 이상에서 그린 정리에 대한 노멀 폼 아니면은 다이버전스 theorem은 다 펀더멘탈 theorem 캘큘러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페이지는 따로 강의 자료에 이제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확인만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거는 2차원 이상에서의 그린 정리에 대한 노멀 폼에 대한 그린 정리 아니면 다이버전스 theorem은 다 1차원에서 펀더멘탈 캘큘러스 펀더멘탈 theorem 캘큘러스 미적 분합의 기본 정리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16장 내용 마치고 이번 학기 강의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